네, 오늘 시장의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폭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폭을 확대하더니 지금 구간에서는 0.5%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9% 상승, 2,335포인트 선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여건을 보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수 전환을 해서 108억 원가량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사나 이렇게 좀 봤더니요. 오늘 업종별로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나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현재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59,300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 강보권으로 올라왔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1% 넘는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보합권, 약보합권 오가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총 상위 10위권 내의 종목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경 가운데 기아도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그러면서 지수도 이렇게 0.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낙폭이 확대되면서 1% 넘게 하락했던 시장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강보합권,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 첨보가 드디어 시작이 됐나요? 8%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봤을 때 많이 올랐던 삼성 SDI나 또 LG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던 모습들을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코스닥에서도 그런 움직임 보이는 걸까요? 오늘 앞서서 수급 여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1위가 모두 첨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가 8%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LG노텍과 BH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의 정저우 공장에서 지금 또다시 봉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8천만 대 정도의 생산량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300만 대가량 좀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서도 애플과 관련한 LG노텍, BH의 주가가 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LG노텍의 시장에 대한 전망, 증권가의 분위기를 보면요. 내년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정저우 봉쇄,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심각하죠.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제 중국의 정책 자체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정권이 유지가 되면서 사실 이 과거에 코로나 봉쇄를 굉장히 좀 강조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정책적으로 더 지위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들이 조금 더 강력해질 가능성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뉴스에서도 좀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도 또 독감 관련된 그런 이제 감염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의 좀 부담감들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음모론을 조금 해보자면은 사실 정권이 연임이 될 때 독재에 대한 이런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을 좀 봉쇄를 하면서 뭐 해당 부분에 대한 좀 통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이 생산 차질이나 이런 규모 자체가 워낙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LG노텍이나 뭐 BH 이런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은 좀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벌써 7일간 폐쇄 조치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일단 물음표는 좀 생겨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봉쇄를 하게 되면 이게 언제 열릴지가 모르는 게 가장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디즈니랜드도 안에 가둬놓고 그냥 가둬버렸잖아요. 놀이동산은 막 굴러가고. 네, 거기서 이제 지내라고 놀이공사는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는데 네. 일단 그냥 아예 가둬버리니까 뭐 그러니까요. 건물 자체를 폐쇄를 해버린다거나 좀 폭발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네, 일단 좀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아니 정리. 근데 저는요 사실 너무 아쉬운 게 LG노텍 뭐 BH는 그나마 올랐다가라도 떨어졌는데 LG노텍은 모멘텀도 없고 또 악재가 나올 땐 더 많이 빠지고 호재 나올 때 오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악재 터지면은 그쵸. 흘러내리잖아요. 오늘의 하락도 어쨌든 이 봉쇄 관련한 영향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물론 이 스마트폰 부분이 네. 시장 자체가 조금은 물음표가 생겨 있는 상황도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단에서의 조금 하락 기조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전장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성장으로 사실 이러한 흐름들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또 내년에 이런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 낙폭도 좀 컸고요.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여전히 일단 애플량 비중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 쪽에서의 단기적인 타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좀 박스를 보이다가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됐었던 주 요인도 뭐 아이폰 판매량이 뭐 예상보다 좀 못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사실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비율 자체가 뭐 매출 비중의 한 7, 80%의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부분은 이 애플향 매출이 높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작년에는 한참 이슈가 됐었던 게 애플향 매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부분들로 밸류의적인 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향에서 이슈가 발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네, 당연히 좀 이런 이 주가의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타격이 있을까요? 뭐 전 매출이 확 줄어들거나 뭐 이런 그쵸, 지금- 300만 대인데.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면은 뭐 300만 대로 끝날 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사실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 실적 눈높이가 4분기나 뭐 이럴 때 낮아질 수 조금 있다. 낮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뜩이나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좋은 뉴스가 있어도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그쵸. 부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물론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왔었던 이 부분에서의 조금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 매도 심리가 강화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또 차트적으로도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LG노텍이 이렇게 너무 애플 이꼴 LG노텍이 되니까 네. 좀 애플 의존도를 낮춰야겠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런 논의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쵸.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 애플 의존도를 좀 낮출 만한 여건이 되나요? 사실 그게 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뭐 인도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뭐 이제 제작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쉽지가 않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조립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나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뭐 스마트폰 부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장용 부분에서의 성장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의 좀 점유율을 확대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기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산업들이 보다 더 매출 비중이 확대가 돼서 그 부분에서의 좀 해결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한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뭐 거기서 애플에서 나오던 매출 비중을 확 줄여서 다른 데서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블록 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시간은 어떻게든지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BH는 어떻습니까? BH는 좀 상대적으로 낫나요? 사실 뭐 BH 주가도 너무 최근에 많이 하락해가지고. 네, 사실 뭐 BH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3만 원대에서 네.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상당 부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 이후부터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네. 좀 영향을 받았는데 뭐 BH 역시도 영향권에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항상 애플량 관련주 하면은 뭐 LG노텍 BH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뭐 매출 비중에서도 당연히 좀 영향은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사업 다각화라든지 산업에 대한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뭐 이제 리포트들에서 다들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긍정적인 얘기들은 많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눌렸을 때라고 한다면 뭐 BH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LG노텍보다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이라 하면은 스마트폰 외의 사업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 그쵸.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일단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의 매출 확대는 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행이네요. 보고 있고,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기존 사업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신사업이 잘 붙어주는가가 또 기업의 밸류 상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LG이노텍보다는 덩치가 많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신사업이라든지 기존의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BH도 봤고 애플 관련해서 LG노텍도 쭉 봤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제 4분기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단기적으로 뭔가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저는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현금화를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봉쇄가 지금 상태로 빠르게 끝나고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다시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사이에서 사실 오르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의 흐름들이 좀 눌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 자체도 FOMC 이후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차라리 조금 현금화를 통한 좀 리스크 헤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이유가 네. 단기적으로 뭐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이 LG노텍 같은 경우 슈퍼 매물대 부분을 한번 뚫었고 그점 밑에 매물대 부분에서 지금 힘겹게 견디고 있거든요. 만약 여기까지 깨지면 보시다시피 아래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과격하게 눌림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신규 매수자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해당 가격대에서 좀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그분들 기준으로 요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박스권 상단 라인이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네. 상방 열어놓고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조금이나마 마음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전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LG이노텍과 BH 이번에 정저우 공장의 봉쇄 소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